네, 안녕하세요. 척척학습니다. 516기 파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부터가 강론이거든요. 저번 시간까지 그 많은 시간, 367쪽에 걸쳐서 한 거는 이 강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사실상 총론이자 사전 지식 준비 과정에 불과했고, 그것들 다 이해하고 계시면 이 강론 파트는 사실상 그냥 산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얼마나 지금 본인이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확실하게 숙지를 할수록 이 파트는 그냥 진짜로 쑥쑥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할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목차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으로 할 목차는 일단은 오늘 할 건 내용부터는 516기의 개요입니다. 이 4번 516기 개요 파트에서는 뭘 다루냐면 516기의 어떤 작용이라든가 5원과 6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유형을 간단히 분류하는, 이건 약간 강론에서 총론적인 느낌이죠. 그 다음에 5번부터가 뭐냐면 일단은 크게 운에 대해서 다룹니다. 운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중에 5번 내용이 천간, 합, 화, 오운 이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거 있잖아요. 갑과 기가 합해서 토가 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깊어져야만이 그 다음 내용들을 조금 더 뭐랄까 단순 암기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다룰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 파트에서도 9번 파트로 지지, 충, 화, 육기 이론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자오가 충에서 소음 군화가 된다. 이거. 일단은 운과 기 파트에서 모두 전부 다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합과 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룰 거고,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운에서는 대운과 그 다음으로는 주운, 그리고 개군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충에 대해서 다루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죠. 주기와 객기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으로 12, 13번 파트에서는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결합돼서 중첩이 되잖아요. 중첩이 될 때 어떤 특정 상호작용이나 예후, 특히 우리는 임상가니까 임상적 적용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516기 파트는 드디어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파트에서 가장 첫 번째, 오늘은 516기의 개요, 즉 강론의 총론격의 역할을 하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516기 파트를 왜 이렇게까지 깊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A4 한 장이나 두 장으로 암기용으로 요약해서 넘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완전히 시험용이고, 이거를 조금 더 임상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까, 그리고 천문학적인 내용과 연관시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이런 어떤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쳐서 만든 게 이 내용이니까 뭐 들어두시면 여러모로 나쁘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516기론의 기호라고 해서 요약인문 온기 파트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한자를 먼저 보죠. 쭉 보면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품, 받다 품, 뭔가를 받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품이란 용법이 있어. 기품이 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뭐 타고난 기질이 조금 훌륭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요거 뭔가 좀 경계로 둘러싸인 곳에 어떤 존재가 있는 이런 느낌이죠.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동산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되게 약간 이런 뜻으로 해석을 봐야 될 것 같아. 담장이나 아니면 어떤 담장으로 둘러싸인 구역이나 구획, 그리고 그 안으로 모여들다, 그 안에 국한되다라는 뭔가 약간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는 유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요약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국한된 영역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무엇들을 모아놓다는 용법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수인데요, 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 할 때 수라고도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다른 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했던 역 있잖아요, 역. 역법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이 역법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규칙이나 이치, 아니면 운명이란 뜻으로도 요 수는 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 넘버라는 뜻으로만 쓰이진 않는다는 거. 보다 더 확장하면 어떤 규칙,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거 어는 뭐냐면 거느리다, 통솔하다, 뭐 다스리다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느리다, 통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어하다 많이 쓰이죠. 제어하다라는 거 용법 많이 쓰이고, 특히 이 어자가 들어간 직분 뭡니까? 어사, 암행어사 있잖아. 왕이 명령을 내린 거지. 너 어떤 특정 인물을 띄고 어느 지방으로 가보거라. 그 직군을 어사, 암행어사라고 하죠. 엄용이란 뜻으로 용법으로도 쓰입니다. 이 어자는. 그래서 신암행어사라는 만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림체도 당연히 뛰어나지만 그 스토리들이 약간 뭐랄까,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그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뭐 고려장 같은 거를 되게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새롭게 풀어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온갖 주술이나 이런 거 테마록처럼 이런 것들이 담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저는 되게 재밌게 본 만화책이에요. 웹툰으로도 나온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안 보신 분들 한번 봐보시고, 여기서 저는 명대사를 하나 꼽으라면 방자가 얘기하거든요. 그 생존력이 되게 높은 방자가 얘기를 하는데, 어사한테 얘기하거든. 어사님은 산도가 여자로 보이냐. 되게 중요한 멘트죠. 거기에 그 산도의 전 남자친구인 것처럼 나지만 사실은 그 몽룡이라는 사람이 수의사였잖아, 수의사. 여기에서 그 산도의 정체가 대충 짐작이 가죠. 저는 그 대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일단 해석을 봅시다. 자, 근원적, 이상적 변화 유발 주체인 음양오행의 기운이 천지간을 흘러서 쭉 두루두루 퍼져나가면서 10간으로 세분화되니,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오운이 화하게 되며, 그리고 12지로 표현될 수 있는 변화 유발 요소들, 그리고 이와 지표상의 재반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드디어 뭐가 생깁니까? 한서조수풍화라는 육기가 형성이 된다 이거지. 오운육기라는 이러한 변화 유발 요소들은 천지간에 두루 흘러 퍼져나가면서 만물의 근원이 되니,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천지간에서 인체라는 국소 영역으로 모여든, 아까 요 한자 있죠? 요거 연상하시면서 요거 해석하시면 돼요. 천지간에서 인체라는 매우 좁은 국소 영역으로 모여든 그들의 정, 즉 오운육기의 정을 받아들여서 사람은 오장육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오장육부의 근원은 오운육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오운육기라는 근원적 변화 유발 요소와 항상 상통하면서 그들의 영향하에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거죠. 전에 존재하는 오행이라는 근원적 변화 유발 요소는 전에 했던 것처럼 지혜 5방위를 각각 편향적으로 주관하는데, 이러한 천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서소수풍의 육기적 변화가 드디어 발생하게 되니, 이는 인체 5장 각각이 편향된 오기를 화함으로써 희노사우공과 같은 재반 감정적 변화를 유발해내는 기전과 상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불교의 핵심
내용들이 반야신경이라는 되게 짧은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봐보면 일단 여기를 한번 볼 건데 음양오행의 기운이 천지간을 흘러 퍼져나가면서 십간으로 세분화된다고 했잖아. 이 십간이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음양 오행이 조합된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거 있잖아. 갑이라는 천간은 완벽하게 양과 목이 합쳐진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거지. 아시겠죠? 신은 뭡니까? 신은 음과 금이 합쳐진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거지. 그러면 12지는 다른가요? 지지는 다릅니까? 이거는 예전에 천간지지 파트를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 10간 12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하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12지는 얘랑은 달라. 그래서 보통 명리학서적에서 인도 양목의 배속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인과 갑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그 12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양목에 배속될 뿐이지 갑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12지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지장간이라는 개념을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천간지지 파트에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은 무조건 한번 찾아보시고 한 번 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십간의 변화는 되게 이상적인 변화야. 이상적인 변화인데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지표상에 제반 어떤 현실적 변수들이 있잖아. 현실적 변수들 공기라는 저항성 요소도 있고 중력이라는 강력한 편형적 힘이 존재하기도 하고 이런 제반 변수들 있잖아. 현실적 변수들. 그래서 천간이라는 이성적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런 현실적 변수들과 조합되며 실제적으로 적용될 때는 이렇게 칼처럼 딱딱딱 구분이 되지 않고 어떤 소위 관성적 효과에 의해서 뭔가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변화되어서 나타나더라. 뭔가 좀 울퉁불퉁 들쑥날쑥한 것처럼 변화들이 실제로는 나타나더라. 이렇게 실제로 천간이 지표상에 존재하는 제반 변수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어떤 관성적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을 지지, 12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간단히 보면 이렇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간지지 파트에 올렸던 그 내용의 지장간 파트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축이라는 거는 천간상 개와 신, 기의 조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축이라는 것은 음수의 변화 이후 여기서 수의 변화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 전 단계인 금의 변화까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음적 변화로 쭉 가는데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브레이크가 안 듣고 쭉 밀리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 전 단계인 금의 변화까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 여기서 드디어 중재를 하는 더 이상 가지마 하고 스톱하는 음토의 변화까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의 천간적인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성적인 효과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변화가 중첩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축이란 거야. 이게 단순히 토가 아니란 거지. 아시겠죠? 이건 꼭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상적으로 어떻게 가? 어떤 관성이나 이런 현실적 변수들이 반영이 안 된 옛날 게임들 있잖아. 옛날 게임들에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탁 방향키를 틀면 어떻게 해요? 90도로 이렇게 꺾어서 가거든. 그치?
근데 대부분의 요새 잘 만든 게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가지. 관성이 반영되면서. 이 차이인 거야. 그래서 첨가는 쉽게 말하면 요 정도 느낌이고, 지지는 여러 재반 현실적 변수들과 결부된 관성적 효과가 이 첨간에 반영된 현실적 변화를 12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동차 유튜브도 조금 보는데 뭐 어느 정도 걸러드려야겠지만, 포르쉐의 운동 성능에 대해서 극찬하면서 포르쉐 911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핸들을 꺾으면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갖는 느낌이 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가진 않지만 일반 세단이나 SUV에 비해서 정말 이상적인 움직임을 띄는 것에 가깝게 느껴지긴 하겠죠. 아무래도 본성이 스포츠카 2인승 쿠페니까. 저는 포르쉐까지는 안 몰아봤고, 제가 몰아본 것 중에 가장 이 관성을 무시하는 게 그 카트 있잖아, 카트. 진짜 이건 꺾으면 탁탁탁 가거든. 차가 워낙 낮고, 차체가 워낙 낮고 가벼워서. 그래서 이 카트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게 그거잖아요. 미니도 운전해봤는데 미니도 얼추 요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좀 재밌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관성의 그런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움직임? 고카트 필링이라고 하죠. 관성의 움직임을 조금 덜 받고 실제로 내가 움직인 그대로 이렇게 포르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그런 느낌을 선사하기 때문에 미니 운전이 재밌다고는 하는데, 뭐 그것도 젊을 때고 나이 들면 그냥 편안한 차가 제일 좋습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첨간 지지 내용, 첨간 지지의 차이는 동일하게 양목이라고 하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구분은 반드시 지장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려드렸던 첨간지지 파트 꼭 복습해서 이 지장간적인 내용 있잖아요. 자, 임계, 축계, 신기, 임무병갑 이렇게 각 지지에 속한 어떤 첨간들 있잖아.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외워두셔야 자유자재로 12지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 이들 간의 상호작용. 즉, 10간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오온이 화한다. 그리고 12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6기가 화한다. 이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갑기의 한만으로 토운이라는 어떤 대운이나 개군이 생기잖아.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오라는 12지간의 관계만으로부터 소음군화라는 사천지기가 생성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뭐랄까 운과 오온육기에도 어떤 상수적인 내용들이 있죠. 각각 주운, 주기라는 상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얼핏 보면은 이런 거랑 무관하게 조금 생성이 되는 것 같지만 뭐 연관성은 있겠죠. 단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야. 이렇게 운기적으로 어떤 개군이나 객기 같은 내용들이 산출이 되지만 언제 비가 올 것인가 계속 가뭄이 드는데 내용 기억나세요? 지금 상황을 보니 내일 모레쯤에 비가 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비가 왔잖아. 그 현실적인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에피소드였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뭐 토운이 지배한다고 해서 그 해에는 모두 토운이 지배하느냐? 그건 아니지.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상의 어떤 재반 변수들까지 고려해서 그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게 사실상 제일 정확한데, 이게 사실상 제일 5, 6기 파트에서 난점이죠. 요거를 뽑는 거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사실상 물음표죠. 여기서 소위 말하는 고수와 하수의 구분이 되겠죠. 그건 또 고민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이 5, 6기가 어쨌든 만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인간을 생장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숫자도 이렇게 비견됩니다. 오온육기가 결국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오장육부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거야. 그래서 오온육기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운 같은 경우는 비슷해 보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랄까, 모든 변화의 중심 회귀성에 편향성을 부여하는 어떤 근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얘는 기는 중심 회귀성까지 건드리진 않지만 뭔가 더 즉각적이고 약간 재료적으로 변화를 유발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오온이 오장을 형성했고 육기가 육부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간주를 한다면, 전제를 한다면, 오장 육부의 차이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오장 같은 경우는 체내 물질들의 어떤 중심 회귀성에, 육부 같은 경우는 체내 물질들의 어떤 재료적인 조성에 편향성을 부여하는 그런 동력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오온육기라는 것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인간이 형성될 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중에서 오온이라는 것은 체내의 모든 어떤 물질들의 특정 중심 회귀성을 부여해주는 오장으로, 육기는 체내의 모든 물질적 존재들의 어떤 재료적인 조성을 편향적으로 결정해주는 육부라는 동력원으로 체화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장육부라는 핵심 조직의 동력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는 어쨌든 근원적으로는 오온육기에서 기원을 한 거거든.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체 또한 이 오온육기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 항상 오온육기의 영향력 하에 살아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만 볼게요. 오늘은 그냥 짧게 끝낼게요. 자, 오장육부에서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어떤 경우는 요 육달월변을 붙이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육달월변을 안 쓰느냐, 안 보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육달월변이 있는 장과 부는 뭐랄까 되게 좁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이면 간 자체, 그 조직 자체만을 보는 거야. 오장육부 조직 자체. 근데 만약에 이 육달월변이 없는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는 한의학적으로 요런 육달월변이 붙은 간과 족걸음, 간경과 뭐 근육과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그 체계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쉽게 말하면 요 체계 자체를 조금 뭉뚱그려서 표현할 때는 육달월변을 안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시겠죠? 그래서 육달월변을 쓴 오장육부는 그 어떤 장부 조직 자체만을 얘기하는 되게 협소한 개념이고, 육달월변을 안 쓰면 그 장부 조직을 포함한 이 장부 조직 체계 자체, 체계 전체적인 그런 총체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표현이 이렇게 육달월변이 없는 오장육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락도 포함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인체에도 운기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의학인문에 나온 내용인데, 천지에 운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체에도 당연히 운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운기를 우리가 보통 애매하게 판단을 하면 사실상 그냥 뭔가 지구상의 기후적 변화를 유발하는 그런 요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죠. 그것보다 더 큰 범위죠. 이 오온 같은 경우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의 어떤 특정 중심 회귀성의 변화를 유발하고, 육기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적으로 약간 피상적으로 변화를 유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후적 변화는 오온육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제반 변화들의 일부에 국한되죠. 일부에 불과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기를 정의를 해버리면 사실상 운기는
자기가 아닌 어떤 주위 요소들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사실 운기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런데 얘네의 영향력은 사실상 천지 운기의 영향력에 비해서 극도로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봐야지. 여기가 중요하죠. 상호작용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천지의 운기가 이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상으로 보통은 보이게 되겠지. 왜? 힘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온육기에 드디어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파트들이 남았는가, 정말 별로 안 남았죠. 요거를 설명드렸고, 이 온육기론의 개요, 온육기론이 과연 왜 이거를 배우고, 구체적이까지는 아니지만 온육기론의 개요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온육기 각각의 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